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한미 간에 해난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10번에 걸쳐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협의를 했지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이 강경화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만나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 미국이 요구한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한국 정부는 지금 우리가 이 부담하고 있는 그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회담을 하자고 하는 미국 요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9,999억 원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청와대 입장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거는 안 된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300억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 이 협상을 3년, 5년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최종적인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여기 와 있는 해리스 대사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이 회담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보게 되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놓고 지금 상당한 논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2월 말로 예상되어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까지 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국 감축과 같은 그런 지금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전문가들의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행 이 결정 스타일을 참고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백악관으로부터 지금 미국과 한국이 이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 금액에서 100%, 150%를 인상을 해서 타협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분담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 관심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준비를 해놓고 지금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미국이 내거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협상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이 외교적인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이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고 한미 관계, 주한미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걸 준비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 회담에 아주 강경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매년 지금 여기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군을 6개월, 7개월 단위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5,000명 정도의 이산 이하의 전투 여단이 본국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다시 순환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지금 병력이 여러분 28,500명이니까 23,0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통과시켜 놓은 그 법을 보게 되면은 22,000명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23,000명 정도는 괜찮다. 이런 지금 결론도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방위비 분담금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일부 이어진다 하면은 미국이 지금 미 8군 사령부도 지금 일본어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여러분 이야기도 여기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2차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 발전시켜 나갈지와 아주 밀접한 그러한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이 선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지금 주장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군의 예산으로 전용이 된다든지 미군이 뭐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이 뭐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지금 소문을 퍼뜨리는 아주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를 들면은 한국의 이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미국 국방 예산으로 이 커버가 안 될 때 추가로 생기는 그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여러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미군 기지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많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설의 비용, 그 다음에 미군의 물자를 수송할 때 우리 차량이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만 이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돈은 우리가 9천억 넘게 그걸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한국에 결국은 소비가 돼 가지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이 되고 철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는 불이익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인계철선이죠. 북한이 이렇게 다시 남침을 하거나 여기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에 여러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한미군이 여기 지금 가지고 와서 운용하고 있는 군사 장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수조 원이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신의 능력에 맞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일본과 한국을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 독일 세 번째로 한국이 지금 미군이 여기에 많이 주둔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도 방위비 분담금을 여러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1년부터죠. 우리는 그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1978년부터 방위비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훨씬 더 우리보다 10년 넘게 더 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국이 1991년부터 방위비를 이 분담금을 지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당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국이 예산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원조에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의존을 해가지고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겠다 라고 결정을 해야만이 비로소 한국 정부가 예산 편성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자체적으로 한국이 조달한다는 것은 거의 여러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겨우 이 국방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시작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서 1970년대 초반부터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북한과 북한의 어떤 그런 미협의 이 최전선, 전초기지로서 대치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주한 미군을 주둔시킬 때 미국의 국방 예산으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조금 수준이 나아지니까 일본보다 훨씬 뒤입니다. 10년 뒤에 1991년부터 그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양을 하다가 지금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 조금 1조 원에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이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사용하지 않고 배려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생각으로는 미군이 일본에 주둔함으로써 일본 안보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군비를 증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고 일본인들은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기꺼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세상님께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죠? 1%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GDP의 3.1%, 한국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GDP의 1%밖에 국방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미일 동맹, 그 다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은 일본인들은 거기에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위비 분담금을 기꺼이 내는 배려 예산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일본은 그 방위비 분담금을 그 방위성만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부 부처도 부담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지방 자치단체도 그 예산을 여러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상당히 그 미군을 바라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미국과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서 일본 국민들이 그냥 전혀 인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 우리처럼 이렇게 뭐냐면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군들이 뭐 이자놀이를 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군 예산으로 전용이 된다? 미군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선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 일본 정부의 협상 자세로부터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외국 언론을 보니까 일본 정부가 작년에 한미 간의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이 돼 가지고 아직 타결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여러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혹시 한미 분담금 협상이 잘못돼 가지고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한다든지 말이죠.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이 방위비 분담금 그 불똥이 또 미일 방위 분담금 협상으로 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한국이 여러분 일본 방위의 어떤 측면에서는 최전선인 것이죠. 만약에 한국이 이 적화가 돼 가지고 공산 세력이 지금 이 한반도를 다 장악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일본은 바로 그냥 위협에 여러분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러한 한미 동맹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지금 이 문제를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것을 일본으로부터도 많이 우리가 좀 참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표를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국방비 변화 추이를 조금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표를 보시면 미국 국방비 변화 추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입니다. 2018년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국가방위전략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국방 예산을 7,160억 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최초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이 방위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여러분 표를 보시면 국방비를 7천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를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지금 부담이 된다. 그래서 7천억 달러 줄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또 미국 내부에서 상당한 지금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상황은 이렇게 지금 줄여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표를 보시면 2018년 이 GDP의 3.1%가 여러분 국방비입니다. 1958년을 보게 되면 10%였죠. 그 당시는 냉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아주 냉전 대결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GDP의 10%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2018년 정부 예산의 15%. 그러나 58년에는 56%였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2018년 실질, 그러니까 2018년 실질 달러 가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국방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2010년에는 7,940억 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5,860억 달러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방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다. 이런 지금 여러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비용만 여러분 4조 달러를 썼습니다. 10년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그 10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을 여러분 전격적으로 중단을 선언을 하고 그 국방비 부담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자동 예산 감축 이 조치를 취해 가지고 국방비뿐만 아니고 다른 걸 전부 다 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2015년에는 이 실질 달러 가치로 비교해 보면 5,860달러를 엄청난 지금 이 국방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 국방비로 볼 때 6.25 전쟁 이후에 최저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은 나토에 가서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 그 회원국이 지금 29개국이죠.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모두 미국의 안보에 의존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 주는 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도 국방비를 최소한 GDP 2% 이상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29개 나토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국방비를 2% 이상 지출하는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2019년에는 GDP 2% 이상으로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예상이 편성된 나라가 9개국으로 여러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미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중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지금 벌이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후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로부터 유럽 국가들이 혜택을 받고 그 질서를 계속 미국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하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1% 이렇게 쓰지 말고 2%로 올려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토 국가들은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가지고 벌써 2019년에만 4개국에서 9개국이 2% 이상을 쓰게 되고 2025년 이렇게 되면은 많은 국가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2%로 올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이 방위비 분담금을 일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부담을 우방국들과 동맹국들과 분담하자,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지금 차원에서 나왔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정치 질서, 미국의 패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어떤 질서와는 과거의 제국들과는 상당히 여러분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대영 제국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영 제국은 이 영국의 무적 함대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를 직접 전부 다 지배를 했죠. 인도라든지 미국, 캐나다, 호주 전부 다 거기 직접 그 나라들 식민지화 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소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전부 다 보내가지고 그러한 소련 제국을 강요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그 지배를 했죠. 근데 미국은 이 패권 질서를 운영하는 방식이 그런 과거 소련이나 영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은 우선은 이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러한 어떤 국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걸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영 제국과 달리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군 기지를 지금 수백 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엄청나다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미국이 혼자만 부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100% 부담하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한국이 지금 우리 사회 일부 사람들이 반미 감정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경비로 여기서 사용이 돼 가지고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예산을 배려 예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풀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국으로 가가지고 이 제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군 감축 카드를 낸다든지 또 그 회담 이전에라도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가 돼가지고 일부 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으로 순환근무로 갔던 미군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그러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돈 지금 우리가 지금 1조하고 미국이 지금 1,300억 지금 1조 1,300억인데 돈 1,300억 때문에 그런 우리 경제의 어떤 어려움, 안보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당한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 세력이 상당히 탈미적인 그런 성격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지지 세력에 너무 그 주장들을 그쪽의 생각을 너무 하지 말고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금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